한국산하천학교의 막내 김요섭이고요. 저는 중국 절강대학교 방송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이제 2019년도에 중국 유학 생활에 대해서 리포트를 몇 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늘 교수님과 상의하여서 정말 가벼운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짧은 영상을 하나 그 강의랑 관련된 영상이니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중국의 고전 소설인 서유기의 이제 주인공이 선호공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기의 혹시 내용 다들 조금씩 아시나요? 원래 내용은 이제 삼장법사를 따라서 서역으로 가서 이제 불경을 가지러 가는 도중에 투전불승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설정을 아예 바꾸어 가지고 선호공은 여행 도중에 사망을 하였고 다른 선호공이 와가지고 이제 대신 투전불승이 되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그 죽은 줄 알았던 선호공이 이제 사실 죽었던 이유가 주변에 선호공의 힘이 엄청 세니까 그 질투를 해가지고 이 선호공을 일부러 봉인시켰다, 이런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 이름은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존의 그런 저희가 아는 선호공이 아닌 좀 타락한 선호공,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보시다시피 되게 액션이나 이런 퀄리티도 되게 높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텐센트의 그 개발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게임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세상에 이제 곧 출시가 되는데 아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이게 중국이 만든 게임이야 할 정도로 되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역사를 소재로 한 중국 게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게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게임 시장 규모를 말씀드릴게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게임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약 6억 명입니다. 6억 명이고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된 게임 시장의 매출은 약 50조 정도 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앉아서 하는 게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국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이 핸드폰, 저희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약 76%나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중국의 게임 시장이 빨리 발전해 왔지만 지금은 과도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약간 주춤했던 상황이지만 중국이 게임 시장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국이 게임 시장이 조금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실제로도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신문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정신적 아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만큼 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그만큼 이제 게임 플레이 시간, 뭐 학생들은 게임 플레이는 뭐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이렇게 실제로 규제를 하고,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게임이 플레이되지 않고, 그리고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판호가 이렇게 발급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판호가 발급이 되지 않으면 게임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호를 내주지 않는 등의 다양한 규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게임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실제로 저희 나라 게임이 중국에 많이 이렇게 팔리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게임도 이렇게 많이 중국이 이렇게 많이 따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게임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이제 막대한 투자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은 중국에서 굉장히 정신적 아편이라 불릴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크기도 하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 옥죄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게임 시장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게임을 일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 내수 시장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너희들 너무 이게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쉬엄쉬엄 가자, 천천히 가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했지만,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어긋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춤할 겨를도 없이 중국 내부에서 이제 막 게임을 찍어내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본전을 뽑는다라는 생각으로 막 자본과 인력이 있으니까 엄청 이렇게 게임을 많이 시도를 하고 시장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아예 그냥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올 스톱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바로 돌파구는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현재 지금까지 모아온 축적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왜냐하면 해외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막 동양풍의 무협이 잘 안 통한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뭔가 서양의 그런 판타지나 이런 걸 좀 섞여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중국이 이제 대작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제 원신이라는 게임인데요. 이제 원신이라는 게임이 탄생한 이후로 이 게임이 중국 게임사들의 지향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의 호요버스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입니다. 굉장히 조작 방법이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한 캐릭터들이 있으면은 판타지 세계를 모험하면서 뭐 싸우지도 않고요. 그냥 뭐 채집하거나 친구를 사귀고, 굉장히 간단 힐링 게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굉장히 이게 유저 친화적이고 고퀄리티에, 그리고 그런 유저들의 매력을 느끼게끔 한 탄탄한 스토리 텔링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원신이라는 게임이 이 PC나 뭐 모바일 이런 모든 게임 시장에서 출시 후 역대 매출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임들 중에서 거의 출시한 지 12일 만에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해서 투자금의 전부를 이렇게 개발비의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원신, 약간 중국 게임 기업들이 최소한 원신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런 기준점이 생겨버려가지고 그 후로도 굉장히 좋은 게임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국 게임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게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하는데, 중국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게임 중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국지 바로 말씀드리네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삼국지를 처음으로 개발하게 된 코에이 테크모라는 이제 일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이 삼국지 게임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이러니했는데 나중에 중국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코에이 테크모가 먼저 삼국지를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이 코에이 테크모의 삼국지가 익숙하고 그 일러스트가 친숙하다 보니까 이 판권을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따와가지고 직접 나중에는 이제 중국에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삼국지 게임의 로고이고요. 이제 35주년을 해서 이렇게 로고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1985년에 삼국지 1이 나왔죠. 이 당시에는 거의 윈도우도 나오지 않았을 때라서 MS-DOS라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 그런 걸로 이제 게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그래픽이 옛날 그래픽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3도 있고 플레이 게임 방법은 이렇게 삼국지 인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각 나라나 이런 세력들을 전략을 짜가지고 폐업을 달성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지 5부터는 윈도우라는 체제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점점 조금씩 아마 그런 그래픽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비가 있고 이렇게 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뭐 창병, 뭐 궁병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그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상대를 격파하거나 이런 식으로 병력을 모아서 이렇게 공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게임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14까지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게임 자체 그래픽도 막 엄청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삼국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지 게임에 대해 왜 불만이 많냐 확인해 봤는데 이제 코에이가 삼국지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정말 그냥 단순히 국가를 통치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아예 뭐랄까 단순화를 시킨 겁니다. 내정은 이제 영토 싸움을 위한 물자를 모으는 작업이고 외교는 영토 싸움을 피하거나 관련된 그런 아군을 모으는 작업으로 단순화시켜 버려가지고 아예 고증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지 내에는 분명히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았던 인물들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마친 그런 내정에 대한 이런 외교 싸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단순히 전쟁을 먼저로 한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일일이 다 살리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그런 실패라기보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삼국지가 게임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번역이 잘 안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코에이 테크모라는 그 삼국지 컨텐츠를 코에이 테크모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는 삼국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딱히 그렇게 쫓아올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개발에 이렇게 딱히 그런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삼국지 이 시리즈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좀 전략을 한 끝에 삼국지 전략판이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 거의 70% 이상이 모바일 게임 시장인데 그래서 이제 삼국지 전략판이라는 게임을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이제 코에이의 정식 판권을 계약하였고 네, 이제 2021년이면 아마 이제 2주년이 되었죠. 얼마 전에 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쿠카게임즈라는 중국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용자 수가 15만 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의 그 삼국지 전략판 플레이하는 그 친구 이제 제 절강대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저희 한국에는 약 200개의 서버가 있어서 약간 15만 명 이상이라고 하면 중국에는 약 4,000개 이상의 서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번 가시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삼국지 전략판을 이제 홍보할 때 썼던 조조나 유비를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서 삼국지 뭐 작가 이문열 선생님을 홍보로 써가지고 진짜 삼국을 마주하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 보십니다. 나중에 뭐 약간 사기로 된 사마천이 된다면 여기에 이제 김용수 교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국지의 인물들도 이렇게 생물로 홍보로 사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삼국지 게임은 유저들한테 되게 커뮤니티 활동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든 업데이트 이렇게 공지 사항이나 이벤트 같은 걸 주기적으로 열어 가지고 유저들을 이렇게 잘 관리했던 것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동민과 허준이 그 연예인이죠. 그 플레이를 실제로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지 안에서 삼국지 전략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시즌제입니다. 시즌별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 천하쟁패라는 시나리오는 이제 뭐 알다시피 그냥 조조나 조위 이제 조조의 진영과 선공과 유비의 진영이 나뉘어 가지고 이제 제가 만약 예를 들어 조조의 진영을 하고 이제 뭐 제 동생이 사랑이가 유비와 선군의 진영을 하면은 각 진영끼리 동맹을 하고 전략을 짜 가지고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싸워서 이제 폐업을 이루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웅할거라는 이제 시나리오는 6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서 이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전략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그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게임에 어떻게 플레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규 시즌 적벽대전은 실제 적벽대전의 전장을 완벽히 고증하여 수로가 지도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특수 성지인 적벽과 오림은 승리를 위해 쟁탈해야 하는 핵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나루터나 대형 항구를 점령하면 동맹과 우호 동맹들이 나루터를 통해 수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수로를 통해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항해하며 수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영지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나루터 등의 건물을 공격할 수 있으니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승리를 차지하세요. 화공은 새롭게 추가된 공격 방식입니다. 연소 상태인 부대는 하염 피해를 입게 되고 일부 건물은 내구도가 하락합니다. 또한 화염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일정 확률로 주변에 퍼져나가게 되므로 동맹 비책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전환하여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어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적벽대전 시즌에는 2명의 신규 장소, 4개의 사건 전법이 추가되며 시즌 초기에는 병종 보물을 교환해 병종 적성 레벨을 1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무기 8개도 함께 추가되어 새로운 전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판 세 판 즐기는 색다른 판, 새로운 시즌 적벽대전. 게임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지 전략판은 삼국지 시리즈랑 다르게 시즌제로 운영을 합니다. 시즌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속 신규 컨텐츠가 생기기 때문에 유저들에게도 나는 이번 시리즈를 깨고 싶고 다음번에 이번 시리즈를 하고 싶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들에게도 나는 오늘 시작했고 작년에 시작한 사람이랑 그냥 시리즈가 끝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똑같기 때문에 딱히 그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유저들과도 새로운 경쟁 구도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이벤트도 많이 열고 있어서 삼국지 전략판이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삼국지 게임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 M이나 뭐 리틀 삼국, 삼국지 전략 같은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세돌을 이렇게 앞세워 신의 한수 그래서 했던 게임의 홍보 포스터도 있고요. 이제 아이돌을 이렇게 모델로 써서 이제 작은 캐릭터로 만들어서 리틀 삼국이라 해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상패도 다 패도 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게임에 또 재미있는 홍보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봐라, 나의 최강 전술 부대를 빠르게 준비해라. 그리하여 전설 최강자 곽도원과 은둔고수 최민식의 전술 대결이 시작됐는데 방패병 최강인 동탁과 조조가 선봉에 서고 삼국 최강 병종 하호돈, 여포, 원소, 장류의 철갑병이 횡렬을 만난다. 얘들이 잘해. 이것이 삼국지 최강의 전술 철갑 전술입니다, 선배님. 어떻게 각오는 되셨어요? 이런 전술 처음 보는데 맹일과 장비는 방패병, 요하, 서왕, 유비, 관은, 병은, 보병, 황홀령 대교는 힐러, 보병과 방패병 그리고 힐러뿐이잖아. 이름도 없는 전술로 나의 최강 전술을 상대하려 하다니. 선배님, 아이 그런 오합지졸로 저를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들어와. 네네. 선배님, 이 소리 아주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승상께서 지신 겁니다. 응? 내가 졌다고? 내가? 전략은 실전이다 도원아. 아유, 철갑병들이 방패병을 못 들어. 도원아, 너 나를 너무 과소평가한 거 아니냐? 아니 가소평가 아니고 선배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알고 싶어? 직선으로 움직이는 철갑 기마병들은 방패병인 맹획과 장비를 먼저 받겠지. 맹획과 장비는 내가 던진 미끼고 너의 철갑 기마병들은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야. 네, 이렇게 게임의 이제 홍보 영상을 이런 식으로 삼국지 이야기를 해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이제 왕저 롱야오라는 왕자 영요라는 게임입니다. 혹시 롤이라고 하시면 한국에 이제 롤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 왕저 용요라는 게임이 출시됐을 때 롤이라는 게임을 베꼈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 게임 매출 1위의 모바일 게임이고 텐센트의 산하인 티미 스튜디오라는 게임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 영요라는 게임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쉬운 조작법과 이제 화려한 그래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텐센트의 QQ 그리고 위챗이라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확장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게임을 알려드린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과 인물이 이 게임의 캐릭터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응시용이라고 부르는 영웅이라고 불리고요. 영웅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이 각자의 그런 역사적 배경과 그런 걸 담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보여드리면 한번 어떤 삼국지 인물들이나 중국의 역사 관련된 인물들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겨볼까요? 네, 혹시 아시겠어요? 아, 조자룡 아닙니다. 네, 바로 제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이거 한시인입니다. 한신을 이렇게 게임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신도 되게 명장이고, 네, 뭐 잘생기게 나왔죠. 네, 그러게 하고 넘겨보면, 네, 자 이거는 자 약간 신비한 기운이 돌죠. 살짝 이 게임 내에서 마법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량 맞습니다. 네,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이란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쉽게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캐릭터인데요. 아, 이건 다음인데, 이건 혹시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약간 좀 보면 포스가 약간 왕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축천입니다. 무축천이라는 인물, 여왕 인물을 이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인물은 굉장히 저도 봐고 흥미로웠던 그 캐릭터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채문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것도 같이 게임에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너무 네, 맞습니다. 관우입니다. 네, 관우의 모습 엄청 게임 내에서도 엄청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 하면은 캐릭터를 상대방이 못 고르게 하는 밴이라는 이제 밴 안 된다 이런 금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가장 밴이 많이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200입니다. 200.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음은 이제 이건 공자 캐릭터입니다. 공자. 공자 캐릭터이고요. 이제 중국 게임이 한국에 진출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의 명월도라는 게임인데요. 중국 3대 이제 무협 작가의 고룡 선생님의 천의 명월도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무협 게임입니다. 중국의 북송 시대를 배경으로 했고 제작은 텐센트가 했고요. 이제 배급 네. 배급은 이제 넥슨이 이렇게 했고 2018년에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5년 만에 작년 이제 올해 1월 19일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국 게임 시장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이 무협 게임의 한계를 때문에 5년 만에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되온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역사와 관련된 게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국이 게임이 이제 한국에 진출했던 사례를 들었고 이제는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했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펄 어비스의 유명한 이제 가장 대작이었던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진출을 한다 이 소식이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검은 사막이 이제 중국 판호 허가를 받았고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 이제 진짜 동반석에 안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가도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6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6개월 반년 만에 14만 8천 원까지 이 단순히 그 소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하지만 중국에 진출했을 때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 중국이 딱 출시했는데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딱 살짝 여기 반등을 했는데 이때는 그럼 실적이 좋겠지라 생각했지만 실적 또한 좋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주가는 이제 44,000원으로 이 정도로 굉장히 큰 약간 쓰디쓴 그런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한 이유를 들면은 바로 이제 관시 문화라고 말합니다. 이제 검은 사막에는 이제 한국은 자동으로 사냥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있습니다. 게임이 그냥 내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게임 안에서 자동으로 사냥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지만 중국은 사교성을 주로 하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저들 간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중국 게임에는 실제로 이제 연애를 많이 합니다. 게임 안에서 모여가지고 연애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도 게임 연애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연애는 그냥 연애의 목적은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해산. 하지만 중국 게임에서는 조금만 친해지면 진짜 별 이야기를 다 한답니다. 그냥 너무 그냥 사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교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관심 문화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가 검은 사막이 이렇게 실패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만약 중국이 이제 한국 게임이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나 이런 거면 이런 중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외에도 아까 초안지 게임도 한국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한국 기업인 팡스카이가 출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무협 게임의 한계 때문에 출시한 지 10개월 만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룡 폴슨 다이너스티라고 코에이 테크모 회사에서 마찬가지 이제 삼국지를 배경으로 이제 3월 3일 날 또 이게 게임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드2 김용이라는 이제 출시 일자는 미정이고 이것 또한 텐센트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이제 무협 소설가 김용 선생님의 작품을 각색해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아예 그 원신이라는 게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지만 이러한 무협이나 이런 자기만의 역사를 가진 이런 게임들에도 굉장히 많은 지속적인 투자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면 분명히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또 그만큼의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많이 부족했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